어제 민주당은 삭발 시위를 했어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잠깐 화면에도 나왔지만 박홍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비정한 정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자랑 변호사님, 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이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부총리가 비공개 문건에서 쌀 공급, 이 농업, 양국 관련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회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재정 건전성을 꾀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식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비정한 정부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도 재정 건전성을 꾀해가지고 재량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완곡하나마 제의를 요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재정을 관장하는 홍남기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사실 시장을 함부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뭐 계절이 바뀌었을 때 물건들 땡 처리해가지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물류 비용보다 이게 빨리 이제 치워버리는 게 낫다라는 시장의 그 논리에 의한 것인데 쌀만 유독 다르게 간다. 이러면 이제 산업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매수한다라면 나중에 줄인다는 건 허울뿐인 게 유럽에서도 1960년대 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2010년대에 태국에서 했지만 실패했고 근데 유독 우리는 된다라는 게 2년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전혀 다를 수가 없고 시장 개입이라는 거는 사실 재정 건전성, 당시 쌀의 생산량 그리고 재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량권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 재량에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그걸 도려내고 법에서 그냥 의무 매입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했을 때 시장이 왜곡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잘못이 있었고 임대차 3법도 법으로 규율하니까 지금 시장 구조가 전세값이 3중 구조가 되는 왜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금이 투입되니까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비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이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당연히 화두가 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매년 우리 양곡관리법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 해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조정을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격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삭발 투쟁에 동참한 의원이 오늘 한덕수 총리에게 바로 좀 질문을 했네요. 화면을 좀 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좀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다 알 테고. 그리고 특히 기재부의 특성상 재정 건전성을 이 돈이 이제 과하게 투입되는 거를 사실은 막아야 되는 부처 특성이기 때문에 물론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뭔가 이 양곡관리법 비슷한 취지에 대해서 쌀 시장 격리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했다. 이건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걸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왜곡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왜곡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 작물 왜 재배하겠습니까? 왜 노력해서 좋은 걸 만들겠어요? 왜냐? 당연히 이걸 과잉 생산해도
실질적으로 다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면 그걸 하지 않죠. 더군다나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전에너지공대를 설립하는 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한전이 어떻습니까? 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한전이 의무적으로 돈을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에너지공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거기 또 총장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을 지금 그 월급을 줘야 되고 예. 학생들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그 수십조 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돈을 떼서 줘야 돼요. 자, 그게 얼마나 지금 왜곡된 상황입니까? 이게 법을 하나 잘못 만들면 이게 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왜곡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게 이 농민들이 항상 이제 쌀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시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부와 적절히 타협해서 일정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들을 유동적으로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본인의 표를 이야기해서 하지만 국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저게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걸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법 만드는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지역의 표퓰리즘을 위한 저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설주환 변호사의 여러 입장도 들었으니까 대략 양곡법, 관리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대략 정리가 좀 됐는데 근데 오늘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1호 거부권 어떻게 이렇게 민생을 걷어차냐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부권 6번이나 행사했는데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걸 좀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것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7번이 행사가 됐어요. 예. 이제 그때는 전반기가 여소야대로 대통령 임기를 지나다 보니까 당시에 거부권 7번을 행사를 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당연히 6번 했으면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을 뭐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상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서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법이 아니라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는 표시를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예. 뭐 노무현 정부 때 보니까 거건 6번인데 2번은 거건 당시 이제 탄핵 기간이어가지고 거건 총리가 대신 2번을 했었고 나머지 4번에 대해서는 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법이 보니까 뭐 특검법 연장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양곡관리법이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씀이신 성격이 거죠? 좀 예. 다른 법안에 대해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이 양곡관리법이 그러면 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논의될 거냐. 이렇게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건이 이렇게 강화가 됐으면 국민의힘이 이거는 동의 안 해주면 다시 양곡관리법을 넘기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폐기 수준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제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그 본인들의 이 법안 그 개정을 고집하지 않고 그 국민의힘과 이런저런 그 협의를 통해서 뭔가 정말 농민을 위한 무슨 법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국민의힘과 그 협상을 하고 뭐 타협을 하고 해서 그 재의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지금처럼 무작정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식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인들 저걸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한 마당에 협상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협상 자체의 퇴로를 막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결국 법에 규정된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115석이니까 맞아요. 만약에 전원 출석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단독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결국 협상이 안 되고 이 양곡관리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쌀 정상화법, 양곡관리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예. 하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줄줄이 시리즈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방송법도 직회부대에서 의결될 텐데 대통령이 또 거부하려면 거부하라죠 뭐. 국민의 저항을 자꾸 유발하고 자극하는. 그래서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방송법, 노란봉투법. 근데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겁니까? 만약에 앞만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실 자체가 판단하면 추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만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다. 대통령 국민이 뽑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누구 뽑았죠? 최근에 대통령 뽑았어요. 자, 국회의원들은 한참 전에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국민 여론은 뭘까요?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본인만 국민의 뜻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방송법, 노란봉투법, 아니 이 좋은 법들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 안 시켰어요? 자, 이사들,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지금 9명인데 21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좋을 때 왜 안 통과시키셨습니까? 본인들 있을 때는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사 수를 확 늘려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사로 배치해서 본인들 사람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파업은 하게 하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까다롭게 해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있을 때 왜 통과 안 시켰죠? 다들 본인이 있을 때는 다 본인들이 하다가 이제 어려운 법, 현 정권의 발목 잡는 법들을 알겠습니다. 예.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닌가. 결국 이런 법안들은 국민 전체 이익을 봤을 때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지금 자막에 직회부라는 게 그냥 본회의로 바로 가겠다. 상임위 통과하지 않고 뭐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이거를 민주당의 의견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국회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직회부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어요. 국회의 의견이라는 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169석 갖고 있으니까 표결을 통과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제2 요구거든요, 사실. 그럼 오면은 협상의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똑같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줄 거 주고 받고 받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2를 이끌어내는 게 국회에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힘으로 통과시켜서 안 되면은 공격하고 나는 국민의힘하고 토론해가지고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뭐 민주당은 이게 다수당의 여러 의견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양곡관리법이 분명히 민생 법안이다. 뭐 이재명 대표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어서요. 저희가 준비한 1위 오늘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